그리고 이제 그 네.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그렇죠. 민주당 이렇게 만약에 항소심에서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힘을 더 받는 거 일국 아니겠습니까? 체제가. 네. 그 체제가 더 이제 강화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 그거보다 저는 그 경남 경북에 지금 산불이 산불, 그렇죠. 네. 심하잖아요. 현장부터. 저는 당원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아. 광화문에 있는 천막당사를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하루라도? 생각이 들어요. 그 경남 경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 표를 더 많이 얻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51.5%를 넘는 네. 그런 득표력을 가져야만 그렇죠. 네. 갈등과 분란, 국민적인 혼란과 분열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당내 결속 이건 기본인 것 같아.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그냥 의원들이 먼저 가서 대표님 저는요 그냥 100일 기도했어요. 막 이럴 거라고. 그 이재명 대표는 보다 더 큰 대한민국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그거 가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너무, 저도 네. 너무 심해요.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산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 상황이라는 게 윤석열 그 대통령의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친명 비명이라고 해가지고 대선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한 우산 안에 뭉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중간 다리로서 이재명 그 대표가 또 1심 선고 공교롭게도 뒤바뀐 결정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부의 그 견고한 어떻게 보면 공고해진 그런 짜임새 있는 뭉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글쎄요, 뭐 저는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내부의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단일 지도체제가 강화됐다. 이게 뭐 별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네. 또 외부적으로 이야기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당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민주성을 더 확대해 가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99% 득표하는 네.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도 1%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과 화합하고 토론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장성철 소장이 지지했는 것처럼 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뭘 할 확장하고 것인지. 유연해지고 문호를 개방하는 아니, 그런 그래서,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댓글에 이재명 대표 지금 안동 출발하셨다고. 아니 뭐 야, 알고 장소영이 지금 있는 보니까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야 몰랐어요. 뭐 안동은 지금, 또 이재명 대표님 고향이죠. 각하의 네. 고향이잖아요. 잘 통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의원들도 다 가고 당협위원장들 다 가가지고 네. 거기서 딱 이제 불길을 막아보세요. 그럼 다 그게 이재명 대표 공으로 가요. 오늘 헌재 앞에 50명의 현역 의원이 함께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대로만 갔어도 엄청난 현역 의원이 움직이는 거니까. 통 큰 정치 하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막 오늘 아침 언론 신문을 보니까 경선을 2주로 뭐 당긴다, 축소한다 막 그런 보도를 네. 했던데 그러지 그럴 말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해라 그냥. 예. 그냥 뭐 해달라고 뭐든지 다 해도 네, 돼요. 뭐든지 해도 뭐든지 예. 아, 지금 저희가 민주당의 어떤 통 큰 정치를 얘기하고 있을 때 통큰 정치가 아니라 네. 이게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네. 예, 조금 더 열린 크게 투표죠 원래. 예. 1%의 상대방을 위해서도 절차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각 당이 입장을 내놨는데 네. 가장 먼저 입장을 내놓은 게 이번 그 선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논평을 더 빨리 냈다고 내가 아,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의 모습들을 네.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이 좀 지금 드는 거고. 국힘에서는 네. 지금 막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밖에 네. 없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논평과 메시지인 것 같은데 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럴 경우에 방법이 국민의힘 없어. 의원들이 혹시나 저는 걱정되는 게 내일 대법원 갈까봐 걱정됩니다. 가서 빨리 뭐해. 해라. 아니, 그런 정치 빨리 빨리, 해라. 뒤집어라 빨리 결론 해라. 다시 빨리 해라. 이런 정치 한다고 하면은 거의 국민들이 99% 해요. 99% 이거 99% 합니다. 헌재조, 대법원조. 아, 그거 릴레이로. 현재주 네. 대법원조로.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산불 네.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죠. 국가 재난 상황부터 이겨내고 그럼요. 보자. 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또한 헌재가 빨리 판결을 해서 이 국론 분열을 해소시켜 달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 도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이제 네.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나경원 윤상현 주도로 지금 이제 탄원 선제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명단에 이름 안 넣은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색출을 해가지고 지금 26명의 배신자 명단을 추렸대요.
그러면서 왜 탄원서에 이름 안 올렸냐? 이러면서 사실상 강요행위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안 좋은 신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네. 점점 이제 울타리 쳐가지고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 편이 밖에 나오니까 내 편이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오 사방이 저기네. 그럼 숨는 거지. 그러니까 네. 숨는 거야 자꾸 동굴 속으로.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그만큼 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만 우리 지지층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여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저런 모습은 더 축소 되는 모습은 보일 거예요. 근데 네. 결국에는 사실 사법 리스크가 해제가 됐고 오늘 저녁 내일까지 좀 기뻐할 것 같은데 언제 선고하냐가 다시 언제 돌아가는 선고야? 거잖아요. 날짜 맞추기를 또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3월 31일 날 하지 않을까? 4월을 안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월 넘긴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우리 월요일. 장성철 소장님의 예고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월요일에 한덕수 선고할 때 금요일에 이제 기일 통지를 했던 것처럼 아마도 금요일 오후에 월요일 날 선고한다고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네. 그냥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의견을 표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늘까지는 계속 기다려 보자. 예. 나는 아직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는 아직 의견 결정을 난 못했다거나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나 조금 더 그냥 집에 가서 좀 검토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좀 시간을 끌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변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질질 끌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의견을 본인들이 이제 정하고 빨리 선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여야가 헌재의 눈치를 좀 봤다면 네. 이제는 헌재가 눈치 볼 시간이죠. 이제. 아니 이게 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만한 일말의 희망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쪽에 날려버렸잖아, 2심에서 지금. 줬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거 지금. 자체가 그냥 없어져버렸어. 네. 오케이. 어. 지금 뭐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요 헌재가. 아니 그렇죠. 이런 순서상으로도 다. 속된 네. 표현입니다만 조무래기들 다 풀어줬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그 선고할 때까지 기다려줬으니까 이제는 8대 0으로 인용이 나오지 않으면요 저 헌재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헌재 해체해야 됩니다. 헌재에도 거기에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색깔대로 나는 기각 나는 뭐 저기 이렇게 할 거면은 헌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국회가 각자의 정파적 입장, 정당적 네. 입장 다 해주는데 헌재도 똑같이 그런 입장 할 거면은 왜 헌재가 필요합니까? 헌재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합의하고 타협하라고 그 사람들을 6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관 전부 다 저는 사퇴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원장님 말씀 오늘 주옥 같은 아우, 거. 다 적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네. 중간에 절제까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그런 느낌인데. 아주 그냥 돌을 트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돌을 튼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전국 와중에 정말로 용감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했어요? EBS 사장에 누굴 임명했냐? 신동호 EBS 이분이 이사를 임명했다는데 MBC 아나운서 아니었어요? MBC 아나운서에 오늘 임명했습니다. 의뢰했어? 이 와중에 오. 이판국에 소용돌이 속에서 묻어가려고 머리를 싼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신동호 사장 임명동에 관한 안건을 정말로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이분은 특히나 헌재에서도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4로 유일하게 팽팽하게 맞섰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기 탄핵당하겠는데요. 옛날에 이사선임 할 때도 당정 문제가 뭐 있었던 걸로 알고 누가? 있었는데. 신동욱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분이 기본 전력 자체가 EBS가 공영방송이라며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며요. 보니까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죠. 그리고 MBC에서도 이제 직원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지냈고 국민의힘 당무위원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EBS 사장.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진숙 위원장이 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네. 또 은혜 갚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2인 체제 하에서 자꾸 이런 것들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아니, 좀 조용히 계시면 어떨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혹시나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알바은 걸 빼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런 맞아, 자리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네.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한 방에 뒤집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물론 네. 거기에는 또 여야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공공기관 생각이 듭니다.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같이 하는 거. 그런 너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염치 없는 겁니다. 과거 보수 정부, 뭐 진보 정부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자기를 지지했더라도 극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배제하고. 네. 이제는 이제 그런 눈치 안 보고 우리 편이면 도둑질을 하더라도 우리 편이야.
상대편이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악인이야라고 낙인 찍고 하는 이런 류의 정치는 이제 좀 끝내야 돼요. 그런 말씀. 제발 끝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시면은 대통령님이 대표님이 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님 되면 좀 네. 그런 정치 악순환 이재명 대표는 끊어주십시오. 저는 하나 우려하자면 과잉으로 실력 위주로 갈 것 같아. 과잉 실력. 진보 보수 필요 없이 일 잘하면 최고지. 그래도 왜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갈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일을 잘합니다. 또 최명수님이 네. 장 소장님 좌우 떠나서 나라가 정상이 되어야죠.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되죠. 하시면 슈퍼챗 보내셨는데 오늘 정말로 유난히 장성철 소장님을 개몽시키려는 세력이 그래.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 댓글은 다 욕인데 돈은 슈퍼챗도 또 보내는- 소장님 때문에 보내시는 아니, 분들이 많아요. 또 오늘 왜 제 욕을 왜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빨리 드럼통 TV에 구독하시고 거기 댓글로 의견을 네.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통해서 네. 만약에 저는 조기 대선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결정되는 상황이 네. 벌어진다면요. 연정 이야기 나올 거예요. 연정 이야기. 이 연정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정권에 참여시켜서 그 폭을 최대한 넓히는 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연정이라면은 내각 정도? 네? 내각 구성을 해서. 그렇죠. 이제 뭐 장관직을 뭐 몇 개를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한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당정 협의를 같이 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 DJP 연합처럼? DJP 연합보다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였어요. 연정을 했어야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연정 약속을 했습니다. 말만 무성했죠. 통합정부위원회라는 네. 것을 3월 17일 날 띄웠어요. 근데 안 했단 말이야. 최근에도 뭐 제안했니 많이 가지고 말이 많던데 제안했습니다. 보니까, 네. 기사처 했어요? 나오면 네. 나오고 위원장이 박영선 의원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분명히 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야말로 극단적인 양극단 세력을 배제하고 맞아요. 합리적인 세력들이 모두 다가 네. 한국 사회 전반을 한번 재구성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근데 원장님 그 개혁의 속도감을 위해서는 연정은 반대한다라는 지금 의견들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개혁의 속도감 나서 성공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중요한 하는 게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하는 네. 겁니다. 같이 해가지고 지금 눈빛이 같이 하고 싶은 눈빛이에요. 아니 저는 정치 안 해요. 이재명 대표님하고 가장 소통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번에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정치를 또.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상원 씨 있잖아요. 이분 저는 노상원? 가면 갈수록 너무 재밌어. 보니까 어제 보도를 봤더니 이분이 경찰 조사받을 때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을 조언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네가 뭐 했냐 물어봤더니 대선 캠프 때 김용현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성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엔 못 나섰는데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답변에 대해서 초안을 잡아주면 뭐 예를 들면 역공을 대비해 상대 후보에 세밀히 검토해 수정하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취임 후에 또 뭐 했냐 물어봤더니 내가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김용현이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시장 가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에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았는데 자갈치 시장에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이게 잡은 했네. 거 그러니까 기억이 이런 나긴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어. 이 말을 진짜로 조언한 대로 따른 건지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네. 이때면은 김용현 씨가 네. 경호처장. 네. 그 옆에서 제일 옆에 있을 때죠. 분장어 손으로 만지세요. 공장어 잡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이랬을 잡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노상원 씨가요. 네. 만약에 이제 계엄이 이제 성공을 하면 본인이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으로 갈 수 있다. 본인이 거기 가가지고 국방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욕심이 있었고 그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 국방비서관 갈 수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거는 검증에 검증해야 걸리니까. 되니까 비서관은 그냥 가면 되니까. 네, 네. 국방비서관 자기 한다고 그랬었거든. 좀 힘 있는 국방비서관. 그러니까 자기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범죄. 성범죄예요. 네, 성범죄요. 근데 이제 복귀해가지고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강했었고 그것을 김용현을 다리 삼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국방비서관 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런 아니 생각이 근데 불과 이제 그 전전 정부였죠. 네. 그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의 존재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수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을 보고도 자꾸 보면 명태균, 노상원 이런 사람들 이름 나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비선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네.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나는 검사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잡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특수계급이라고 괜찮아. 생각해요. 특수계급. 검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야, 근데 노상원 이분은 좀 약간 탐구 대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지금 재판도 이제 받고 계신데 정말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명백하게 드러난 게 없고 이렇게 보면은 가십거리들만 많잖아요. 네. 결국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김용현 씨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뭐 대질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도 있을 거예요. 보고서도 분명히 주고받은 게 많이 그러니까요. 있을 거야. 네. 그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죠. 대선 캠프 때 김용현 씨가 뭐 보고서를 많이 들고 왔대요. 네. 근데 그게 뭐 허술했대. 그것도 아마 노상원 씨가 했을 수도 있죠. 아마도 쓰고 계엄 있는- 때도 김용현이 전화로 야 이거 계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을 되게 네. 많이 했다면서요 노상원이랑. 그러니까요, 네. 특수관계였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장 선생님 이제 방송 또 오늘 뒤에 쭈루루 있잖아요. 또 네, 예. CBS 가야 된다. 네, CBS 가셔야 되고 오늘 가서도 이제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보니까 네. 대표님 대통령 각하 뭐 이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옳은 말만 정말 하시고. 대단. 어제 밤에 저는 그 맞는 방송 말만 나가서 하시고. 무조건 무죄다. 그러면 선거법 전문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고 에이 무슨 뭐 이제 또 이렇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오늘 그대로 구현이 돼가지고 아 이거 한일전 경기 맞춘 거라니까요. 한일전 경기 벌어질 네. 전날에 무조건 우리가 한국이 3대 0으로 이긴다? 이긴다고.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말한 거지. 이러는 거지. 어제 무죄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민주당 전화가 쪽 왔어요. 분들. 그분이. 네, 안 그래도 자, 저한테 슬쩍 보여주셨는데 누군지를 예.